진진이가 사랑한 건 김장한데 왜 나연기였을까? 근데 극복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게 사랑이 아니었던 건 아닌 건 아니죠. 사랑이나 영원히 갈 수 있나? 그니까. 라고 하면 아닌 거지. 지속 가능성이 없는 사랑인 거고. 지속 가능성이 없는 가능성이 너무 슬프지 않아? 슬프겠죠. 근데 저 나연규는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이었어. 제시하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너의 마음에 들 거고, 그리고 내가 너의 마음에 들 거고, 우리는 결혼을 할 거고, 그런 식의 확신이 차 있기 때문에 참 쇼피. 그런 어떤 Cheers 할까요?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꽤나 자주 오는 것 같지만. 아무튼 네. 시작하시죠. 제 1회, 1회. 2회가 될지 3회가 될지 돼야지. 해야죠. 3회는 해야지. 제가 이런 자리를 안 만들면은 책을 안 읽어가지고 강제적으로 책 읽기 프로젝트 해보자 해가지고 독서 모임을 만들어봤습니다. 우선 좀 읽고 난 감상을 나누고 싶은데 그나마 제일 최근에 읽었던 제가 네. 근데 나 저는 진짜 궁금해. 여기 오기 전에 읽어가지고 이분이 너무 엄청나게 추천을 해가지고 왜냐면 내가 지금까지 봤던 책 중에 인생 책이고, 근데 그러니까. 이 인생 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긴 하잖아요. 무슨 그때는 엄청 인생책이라고 얘기하면서 술술 읽히고 엄청 맞아. 재밌다라고 어. 해서 사실은 내용이 뭔지도 몰랐고 이런 설명만 들었기 때문에 뭐 그런가 하고 이제 읽었는데 알고 보니까 사랑에 대한 얘기였고 설정 자체가 개인적으로 크게 와닿진 않았는데 이 두 사람을 놓고 고민하는 그런 설정 자체가 와닿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뭐 작가가 좀 극단적인 상황을 예시로 들어서 두 가지 형태의 사랑을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을까? 근데 뭐 어쨌든 이제 술술 읽힌다는 거에 엄청 공감하면서 읽었고 되게 빠른 시간에 완독을 하고 그러고 이제 재밌게 읽었는데 마지막에 엔딩에서 이제 진진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그게 이해가 되지는 않았다. 근데 그게 뭐 어떤 개연성의 부족 이런 게 아니라 호기심.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어떤 호기심으로 남는 거였고 그게 또 한편의 여운으로 남았던 개인적으로. 그것이 바로 모순인. 네, 맞아. 그러니까 선택 자체가 결국 모순이. 그게 이제 인생의 모순에 대한 얘기로 귀결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여운이 남았지만 그래도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어떠셨어요? 두 번이나 읽었는데. 근데 감상. 저는 그게 있어요. 저 처음에 딱 이랬거든. 처음에 읽었을 때. 근데 나는 내 상황에 따라서 좀 당연히 책을 읽는 게 바뀌잖아요. 감상이나 이런 게. 처음에 진짜 아니 왜 나연기를 선택했을까? 막 이런 생각하고 진진이가 사랑한 건 김장한데 왜 나연기였을까? 나는 그 생각을 계속 했었는데 그걸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공감이 되었다는 얘기. 네, 나는 공감이 됐어. 어떤 점이? 처음에는 나처럼 공감을 못했는데 두 번째 읽었을 때 공감을 했다. 아니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 아, 세 번째 최근에서야 이번에? 아, 그래? 했어요. 두 번째 읽을 때도 그러면 네. 똑같이 생각나. 어. 오. 두 번째 읽을 때는 뭔가 그 모순적인 사실 근데 이게 진진이의 그 응답하라 시리즈처럼 남편 찾기 느낌이긴 한데 그거 말고 아, 나 그렇게 생각 못했는데 그거 그러네. 말고 이모와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삶에 대한 사랑도 사랑인데 뭔가 맞아요. 인물 하나에 맞아, 대한 맞아. 삶의 얘기가 많으니까 맞아, 난 맞아, 그거를 이제 또 두 번째는 중점적으로 봤던 것 같고 세 번째는 뭐 읽었다고 할 수 없는데 약간 훑었다고. 근데 그때는 이 중간에 전체적인 내용보다 결말에 좀 더 집중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나연기를 선택했을 것 같다. 얘 결과에 도달한 거지 나는 세 번째에서. 내가 사랑에 위험하다. 대한 얘기라고 감상을 좀 설명해서 그렇지 사실 삶에 있는 다양한 모순점들을 설명하는 글이니까 다양한 삶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도 이 책의 재미니까. 맞아요. 지윤님은 감상이 어떠셨나요? 장우랑 뭔가 만나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반대 선택을 하잖아요. 그거 자체가 이게 책으로 만들어진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랑에 대해서나 인생에 대해서 모순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당연히 장우인데 왜 영규야? 하는 거를 이제 독자들한테 좀 자아내려고 모순이라는 제목을 걸고 뭔가 해소시켜 주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런 의미에서는 그 선택이 아 맞네 그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빠와 엄마의 관계를 보면서 감옥처럼 서로가 서로의 감옥이 되고 그럼에도 감옥이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고 근데 진진이랑 영규랑의 관계도 좀 그런 것 같은 거죠. 진진은 자기가 감옥 속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영규라는. 영규의 감옥. 네. 예? 네, 장우를 너무 사랑해서 걔를 사랑하게 되면은 자기는 장우의 감옥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피하고 영규를 선택한 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랑 그런 관계로 지내고 싶지 않아가지고 맞아. 그래서 영규를 선택하고 그러니까 감옥이 사실은 감옥이 아닌 거지. 사실 장우는 사랑 같았는데 영규는 스릴러 같았어요. 왜요? 이거 하고 저거 할까? 저거 안 되면 이거 할게. 이게 너무 로봇처럼 나오니까 막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맞아. 이것마저 이 사람의 계획서에 있었을 것이다. 이런 함께 하는 상상을. 순간에 그 어떤 환경도 돌보지 않고 서로도 돌보지 않고 오로지 나는 진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다 해야 돼. 뭐 이런 느낌? 근데 약간 나영규는 감옥 진지를 같았어.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해. 아 그럴 수 있을 것 같.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이제 또 그게 나쁜가 싶기도 해요, 사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자기 모습을 사랑하는 게 나쁜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또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네. 동력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맞아. 근데 서로 니즈만 맞으면 사랑이죠. 뭐. 근데 어쨌든 이제 여기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궁금했거든요. 내가 안진진이었다면 누구를 선택했을 것인가? 저는 그래도 김장우를 선택했을 것 저도요. 같아요. 완전 저도. 뭐 김장우에 대한 마음이 사랑이었나, 나영규에 대한 마음이 사랑이 아니었나 이런 거를 떠나서 그냥 나였다면 나라는 사람 자체가 사랑하는 방식이 김장우와의 관계가 조금 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둘 다 나랑 결혼 안 했을 것 같은데? 나는 그런 거, 사실 그건 있어. 나로서 대입하면 왜 진진이가 자기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겠다? 열심히 일하는 게 맞나? 걔가 뭔가 갑자기 막 번뜩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근데 왜 그게 꼭 결혼이어야 했나? 왜 그걸 결혼으로 선택했는지는 잘 모르겠고 이게 소설이 엄청 오래 전에 만들어진 거니까 뭐 그거를 생각하면 그랬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내가 세 번째에서 얘 선택이 좀 이렇게 끄덕끄덕해졌다고 했던 게 뭐냐면 결혼이라는 게 진진한테는 사랑의 크기와 연결되는 게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진진이는 아버지를 너무 사랑했는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고 또 사실 어머니도 힘들게 하고 가족들을 되게 힘들게 했잖아. 근데 그런 모습이 자기한테도 있다는 걸 어느 순간 알았잖아, 지가. 근데 그거를 깨닫고 나서 자기도 장우한테 그런 모습이 될까봐. 아빠처럼 살까봐. 결혼이라는 게 엄청 멀리를 보는 거잖아요. 인생의 멀리를. 근데 말했던 것처럼 나영규는 내가 진짜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감옥이 아닌 거야. 비교적 자기가 자유로울 수 있는 거지. 근데 김장우는 자기가 너무 사랑하니까 진짜 진실한 감옥처럼 느껴질까봐 그게 무서웠던 게 아닌가. 그래서 책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그 관계를 무덤 속 평온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모와 이모부의 관계가 그랬다고 이모가 했는데 안진진이 나도 그 선택을 했다고 얘기를 하네요. 맞아. 마지막에. 그러면 나영규를 대하는 안진진의 마음은 사랑이 아니었던 걸까? 다시 돌아봤을 때 나영규는 자기를 웃게 하는 힘이 있다. 약간 이런 글이 있어요. 그 사람의 그 부리부리한 눈이 뭐 약간 그런 글이 있는데 너무 사랑해서 이 사람이 나한테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게 너무 크게 다가와서 내가 너무 힘들고 감정의 폭이 너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불편할 수 있는데 나영규는 그 정도 까지 전에 뭔가 자기를 웃게 하는 힘이 있지 않았나?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그냥 웃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나영규는 진진한테 그런 사람이 좀 아니었나? 그런 부분에서 사랑을 느끼지 않았나? 사랑이 아니더라도 뭐 호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혼하지 않을 이유는 아닌 거지 어쨌든. 결혼감으로 괜찮네? 그냥 요 정도? 안진진이 생각한 사랑은 나영규와의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각자 사랑에 대해서 정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안진진이 생각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나영규를 선택해서 계속 돌고 도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을 선택했다면은 김장훈이었을 텐데. 그러니까 안진진한테 사랑은 아빠의 사랑과 비슷한 맥락이고 네네네.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김장우인데 아빠의 결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모와 같이 아, 평원 속 무덤.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네요. 맞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완전 회피. 완전 회피. 저는 어쨌든 나영규에 대한 마음을 다 공감하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또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안진진이 나영규랑 같이 있을 때 편안함을 느낀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안진진은 확신이 없는 사람인데 나영규는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이었어. 내가 이렇게 뭔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너의 마음에 들 거고 그리고 내가 너의 마음에 들 거고 우리는 결혼을 할 거고 막 그런 식의 확신이 차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진짜 웃기다. 그런 어떤 사이코패스. 그런 모습에 안진진이 웃음 짓고 맞아. 막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제 순수한 모습에 웃음을 지은 거고 안진진의 삶에서 이렇게 자기를 이끌어준 사람이 없었을 건데 그런 부분에서도 그래야 충분히 좀 마음이 아프다. 매력을 느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또 김장우와 대비되는 게 안진진이 솔직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사람마다 달랐잖아요. 아니 솔직해. 김장우에게 솔직할 수 없는데 맞아. 나영규에게 솔직할 수 있다는 맞아. 거는 그만큼 편안하고 자기의 모든 걸 내어줄 수 있는 맞아. 거라고도 그래요? 봤기 때문에 아 완전 반대로 생각하는데. 그 왜 반대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가짜예요. 가짜다? 네. 어떤 게? 나연기를 보고 네. 웃겠죠. 어. 언제까지 웃을 건데. 아, 그 마음이 그러니까 좀 자기 자신도 속인 것일 수도 있다? 속인 것 같은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 기가 차고 웃겨서 웃긴데 기가 차서 웃긴 기가 거야? 막히죠. 줄줄줄 다 나오고 네, 땡글땡글하고 하면은 기가 막히죠. 근데 그 웃음이 진짜 얼마나 갈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 사람의 그 스탠스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계속 바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좋게 얘기했는데 저 사람이 그러니까 나도 좀 좋은 모습으로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줄 수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 가야겠다라는 그런 좀 긍정적인 생각을 했는데 제 경우는 계속 그 속 안에 있는 아버지 사랑 재질을 숨기고 눌러서 연기할 것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의 스탠스에 맞춰서. 그게 진실로 자기 게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끝에도 이모 얘기를 하면서 끝나는 걸 보면 아 얘는 안 되겠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죽겠다. 얘도 금방 죽겠다. 진짜 물리적인 생명을 잃든 삶에 있어서의 생명력을 잃든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얘가 김정우랑 여행 갔다가 술 진탕 취해서 아버지 같은 행동을 하잖아요. 아, 그것이야말로 얘의 본 모습인데 이걸 안 알겠지 나영구랑은? 아, 그러면은 사랑인가? 근데 사실 어찌 보면 이 생각도 좀 공감이 되는 게 이모가 이모부와 같이 산 것에 대한 결말이 나는 진진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봤던 게 네. 어쨌든 나영규는 이모부랑 캐릭터가 좀 비슷하니까 네네네. 결국 이모랑 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만약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가 김장우를 만나면 아버지 결말, 나영규를 만나면 이모 결말 이라면 살아있는 게 오히려 더 맞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난 아니에요. 난 그렇게 차라리 내 사는 손으로 거. 죽겠어. 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요. 난 내가 차라리 죽겠어. 근데 그러니까. 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영규 진짜 이 관점으로 진진이 결혼을 선택을 하는 게 장훈이야 나영훈이었으면 난 나영구 했을 것 같은데. 이런 관점에서 했다면 내가 아빠처럼 살 것이냐 이모처럼 살 것이냐 했을 때 이모로 가는 난 게 이모로 갈 것 같아. 그리고 이모의 결말을 내가 봤잖아. 나와 엄청 가까운 사람이 그런 충격적인 결말을 봤으면 자기는 뭔가 거기서 얻는 게 또 있지 않았을까? 같은 길을 가더라도 좀 이모의 결말과 다른 자기가 뭔가 이미 자기는 본 게 학습의 있어서 영역으로 보는 한 게 거구나 이모의 있으니까. 사례를.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나영에서 선택했을 것 같아. 나는 진짜 결혼을 사랑하는 사람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나영이랑 했을 것 같아. 그리고 안진진 성격이었으면 안 죽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나도 좀 공감을 하는 게 어쨌든 그럼 진작에 죽어서 되는 거네? 나영규가 이모부랑 비슷한 캐릭터는 맞지만 안진진이 이모랑 같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비슷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다른 결말이 또 갈 수도 있다는 걔는 생각.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살 것 같아요. 그러면 결혼이라고 한다면 네.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할까요? 네,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김장훈 거야. 나는 아무리 내 사랑은 김장우니까. 네. 근데 어쨌든 이제 그래서 안진진에게 정말로 진실로 100% 사랑을 한 게 김장훈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본 거죠.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나영규한테도 이 사람이 분명한 사랑을 했던 것이라고 본다면 내가 안진진이었을 때 나영규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근데 이제 좀 그런 거죠. 그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좀 미루어 짐작건데 좀 힘든 사랑을 하는 게 좀 더 사랑에 가깝게 보이니까 좀 김장우였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건데 사실은 사람마다 사랑하는 게 다르고 형태가 어쨌든 이런 편안한 사랑, 좀 안정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들한테는 나영규를 선택하는 게 너무 당연한 선택일 수 있겠다. 아니면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어쨌든 김장훈은 식구가 있는데 가난하고 형을 먼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 친구랑 막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이 사람과 사랑이고 뭐고를 떠나서 미래 함께 사는 집 뭔가 함께 하는 그게 안 그려지면 이 사람이랑 그 앞으로가 절대 전개가 안 된대. 이 사람이 끌리고 좋고 뭐 이런 거를 다 떠나서. 근데 나도 똑같은데 저도 미래가 안 그려지면은 절대 그 사람이랑 사랑을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게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니라서. 그 친구는 조건이었어. 나는 그게 조건은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건데 이 사람을 내가 바꿀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내가 같이 살았을 때가 맞아요. 멸망일 것 같으면 미래가 안 보이니까 이 사람이랑 사랑할 수 없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편인데 조건에서 그거를 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맞아. 왜냐면 웬만해서는 그 조건이 변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맞아. 조건이 사랑이 되는 사람이 꽤나 많더라고. 예, 그냥 그래서 정말 많죠. 그래서 사실 나영규를 보는 시각도 나는 이제 마음에서 우러러서 나영규에 대한 마음이 사랑일 수도 있겠다라는 걸 좀 보려고 하는데 그냥 조건 자체가 사랑인 사람도 맞아. 있으니까. 맞아. 근데 그게 그런 게 있어요. 일단 그 결핍이 자기가 만약에 진짜 가난했어 어릴 때. 근데 자기한테 뭐 이렇게 다 해주는 사람이야. 자기는 그런 지가 너무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사랑할 때 행복해야 좋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것도 진짜. 어쨌든 물질적으로 좀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게 또 처음이라면 그것 또한 사랑이라고 느낄 수도 있으니까. 사랑이 될 수가 있는 거겠네요. 짠할까요? 근데 저는 결혼을 사랑하는 사람이랑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막 했잖아요. 나는 뭐에서든지 좀 최악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랬을 때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무섭다. 최악으로 갈 수도 있을까봐. 네. 근데 알짱. 덜 사랑하는 사람은 최악이 아니라 좀 차악일 평타,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최악이 됐어도 그 사람이랑 어떤 결말이 최악이어도 내 마음이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을 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여기서 또 질문이 과연 힘든 사랑이 사랑인 걸까? 요것도 좀 궁금했거든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힘든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최악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닌가요? 사랑이 아니라기보다는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게 아닐까. 차악을 선택한 거지 그냥 진진이. 자악인 거야. 사선이 아니야. 근데 나는 힘든 사랑도 사랑이지 않나? 힘든 사랑이야말로 더 오히려 진정한 사랑일 수 있지 않나? 그거를 짙을 극복하면 뿐이지. 짙을 뿐이다? 짙을 뿐이지. 짙고 난 그게 극복이 돼야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아. 뭘 극복해야지. 근데 극복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게 사랑이 아니었던 건 아닌 아니잖아. 건 아니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사랑이나 영원히 갈 수 있나? 그러니까. 라고 하면 아닌 거지. 지속 가능성이 없는 사랑인 거고. 지속 가능성이 없는 가능성이 너무 슬프지 않아? 슬프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렇게 된 이유는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극복할 수 없었던 거지. 그 사람들이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는 거죠. 맞지.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나는 오히려 사랑이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 사람이 한 성숙했을 때 맞아. 뭐 얼마나 더 많은 경험을 했을 때 맞아.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뿐이지 이 사람들이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힘든 거라고 생각하는 거라서 그래서 김장우와도 정말 엄청 진실된 사랑을 했던 거고 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엄청 꽂혔던 게 그 유행가 얘기거든요. 이모가 이모부와의 결별을 생각하면서 헤어진 다음 날이라는 노래에 꽂혀가지고 계속 기억나요. CD를 계속 돌려 듣는데 거기 가사가 헤어진 다음 날에 너무 힘든 마음을 막 토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아픈 사랑을 막 토로하는 건데 정말 사랑했으니까 아픈 거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책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나영규한테 이 유행가를 대입했을 때 자기 얘기는 아니지만 나영규 얘기는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와 나영규의 사랑에서 나는 나영규와 헤어졌을 때 아프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김장우와 자기의 이야기가 되었다라고 마지막에 얘기하거든요. 나영규를 아픈 거지. 선택하면서 그니까 나랑 김장우한테 대입했을 때는 이 사랑이 아픈 거예요. 헤어졌을 때. 그러니까 그만큼 진실로 김장우를 사랑했던 거라고 나는 좀 생각을 하는 편이어서.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진진이가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나는 또 거기서 나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장우를 선택하지 않은 거에. 유약하기 때문에 나영규를 선택. 그것도 맞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결론을 내린 거는 그 두 가지 다 진실한 사랑을 했지만 이제 김장우를 포기한 것 또한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포기했겠지만 그 또한도 사랑이었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근데 포기해서 사랑인 것도 맞는 것 같아. 진진의 엄마 아빠로 데뷔를 했을 때 서로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서로 너무너무 상처 주잖아. 그러니까 진진은 그거까지도 이 사람을 더 이상 나중에 생각했을 때 서로 미워하고 싶지도 않고 서로 상처 주는 관계가 남고 싶지 않고 그냥 진짜 사랑했던 관계로서의 두고 싶은 그 마음으로 헤어짐을 선택했을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진짜 또 사랑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저는 많이 했어. 그래서 나연규를 선택한 게 좀 공감이 됐다. 나는 걔를 보내준 것보다 1, 2년 전에 봤을 때는 끝까지 가지 않는 사랑하면 왜 끝까지 가지 않지? 뭐 사랑하면 헤어지고 그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냐. 사랑하는데 맞아. 헤어지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거는 포기하냐. 그냥 변명이고 지가 그만큼 하고 싶지 않는 건데 그거에 대한 변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뭔가 성숙한 사람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 근데 저는 이제 그 포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공감하기는 어려워서 그러니까 어떻게 놓냐. 진짜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걸 놓을 수가 있지? 이런 생각. 그러니 모순인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이 사람을 너무너무 싫어하기 싫어서 이때의 그 시절을 그때 그 시절을 아름답게만 두고 싶어서 그때의 너와 나를. 대피형이네. 근데 나는 그 생각도 했어. 그 나영규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가족 때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했던 게 그렇죠. 진진이가 표현을 한 번도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가족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 책임지고 있죠, 계속. 네, 사실은 어머니에 대한 사랑도 좀 직접적으로 표현된 것도 없고 이 사람이 어머니를 표현하는 게 좀 약간 과격하게 표현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진모가 엄마한테 얼마나 많은 짐을 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짐을 안 지어주려고 하는 것도 사랑의 표현 방식이라 생각하거든요. 진모 여기서 얘기 꺼내지 마라. 진모 새끼. 진모는 존나 맞아야 돼. 진모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진짜 할 말이 없다. 근데 어쨌든 이제 진모가 자꾸 사고치고 엄마는 자꾸 이 집을 짊어지고 가는 거에 힘들어하고 거기에 있어서 자기가 도움이 되는 건 김장우와 결혼하는 게 아니라 나영규와 결혼하는 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그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긍정. 긍정. 사랑이 연애의 사랑만 있는 게 절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물어본 게 그거였어요. 진짜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짙은 사랑만이 결혼까지 이어지느냐. 라고 했을 때. 사랑이랑 막 같이 가는 건 아닌 것 같아. 100% 일치하기는 네. 어려운 것 같아요. 평행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사랑과 결혼은 조금 다른 이야기인 것 같고 그러니까 조금 다르다고 아예 다르다는 게 아니라 근데 조금 있잖아, 다르다고. 마음이 얼마나 좋겠냐. 봐봐, 180도 두 개 만났어. 네. 쭉 가면 좋은 거지. 네, 근데 179도에 네. 181도야. 그럼 언젠가는 맞아. 그죠. 겁나 가다가 언젠가는. 맞아. 그냥 진짜 1도 다른데 오. 여기에서 이제 딱 겹쳐져 있을 때는 안 보이지 그 1도 다른 게. 근데 가면 갈수록 그 벌어져 있는 차이가 자꾸 느껴지고 결국은 이제 한 30년 흐르면 네. 엇나가는구나.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180도인 사람 세상에 없잖아요, 사실. 있어? 나 절대 없다고 생각해. 180도, 180도 가능? 절대. 근데 안 돼. 180도가 유지가 되는 건 뭐지, 그러면? 180도, 180도가 아니라 같은 사람은 절대 없는데 그냥 맞춰 나가는 거 아닌가? 근데 그거는 나는 그 성품이라고 생각해. 아니 근데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같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이게 단순히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정확히 잘 들어맞는다라는 게 아니고 핵심적인 가치관이 동일한가인 것 같아. 이제 이 사람이 서로 간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한다는 어떤 그런 맞아. 가치관이 동일한 게 이제 180도인 것 같고 맞아. 그게 아니라 사람마다 이제 가치관도 다르고 우선순위도 다르고 이 사람은 자기 가족이 우선순위일 수도 맞아. 있고 이 사람은 우리 둘이 맞아. 우선순위일 수도 있고 막 맞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미묘하게 다른 게 계속 이제 멀어지면 그것 때문에 사실 파국으로 치닫는 경우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사실은 또 그런 게 사랑과는 또 별개의 얘기잖아. 그러니까 결혼은 너무 맞아. 좀 가족이 되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얘기고 근데 그런 거에서 이런 감정이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고
내 사회의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내 가족들의 얘기라든지 우리 가족들이 바라보는 어떤 며느리의 어떤 이상적인 그런 모습이라던가 뭐 이런 게 영향을 너무 많이 끼치니까 사랑과 결혼은 조금 별개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래서 결혼이랑 사랑이랑 일맥상통하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그게 얼마나 기적인 거야. 그냥. 행운이냐. 아 이제 조금 울림이 있는데 읽을 때는 바보야? 막 이랬거든. 맞아, 나한테 그랬잖아. 얘기하면서 이제 작품에 조금씩 완전 냉소적. 감화되고 있어. 나한테 완전 막 냉소적이어가지고 얘 왜 이러냐고. 뭐라 했더라? 피곤하게 산다 했나? 둘 중에 이 하나만 김장도 해. 좋아하잖아. 근데 왜 김장을 하거나 이렇게 얘가 하나만 해. 뭐 이렇게 되게 단편적으로 되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했었는데 모순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모의 딸내미였으면 난 이런 선택을 했을 것 같아.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을 것 같아. 근데 진진이는 포기한 거지. 포기한 것 같다. 나도. 뭐를 포기했어? 아니 걔가 만약에 주리 같은 인생을 살았다면 난 장호를 선택했을 것 같아. 맞아. 아 그러니까 어쩌면 이모의 결실은 줄일 수도 있어. 걔는 이제 자기처럼 안 살 것 같은 느낌이. 근데 또 이모는 그게 또 욕심이야. 자기처럼 안 사는 거는 좋은데 근데 이제 자기를 떠나서 사니까 그게 너무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모순적인 것 같아요. 옆에 있었으면 좋겠고. 네. 사실은 자기처럼 안 사는 거에 대해서 좋은 점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근데 나는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를 떠나서 산다는 것 자체에 외로움을 느낀 게 아니라 자기를 그런 존재로 생각했다는 거에 나는 외로움을 느낀 것 같은데. 자기를 그런 존재.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엄마한테 어떤 물어보지도 않고 나한테 뭐 상의 한마디 없이 그냥 너무 혼자서. 그러니까 당연히 애기의 애가 너무 큰 거야. 애기의 그 선택이니까 엄마가 존중 못하는 건 아닌데 엄마가 거기서 한 번 더 느꼈을 것 같아. 이모가 아 나 진짜 외로운 사람이구나. 내 곁에 이렇게 마음적으로 닿아 있는 사람이 나한테 없구나. 그 생각을 나는 거기서 빵 맞은 것 같아. 내가 낳은 애기들도 나와 닿아 있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그럼 내가 누구와 닿아 있을 수 있을까? 그런 희망이 완전 꺾였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게. 근데 그런 거 있잖아. 누구랑 같이 있다고 해서 안 외로운 게 아니라 같이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인 것처럼 이모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았나. 근데 이 말도 말이 안 되는 게 사실 외로움은 스스로가 채우는 거긴 한데. 난 개인적으로 이 소설 속의 인물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았지만 이모도 한 역할을 했거든요. 사실 진진이에게 조금은 그래도 이런 소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바보 아니야? 근데 이제 결국 아니야 바보. 생각했었어요. 미리. 바보. 그러니까 이제 진진이를 통해서 조금씩 채워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근데 가장 큰 상처를 진진이에게 안긴 것처럼 마지막에 자기의 어떤 가장 큰 치부나 자기의 결말을 진진이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게 좀 이해가 안 됐어. 푼 거지 그냥 이모는. 나는. 서로 안진진 내 건데 생각했던 게 아닐까? 자기처럼 생각했던 게 아닐까? 조카를. 자기처럼 생각했다. 나와 나의 인생과 같이 생각했지 않을까? 왜냐면은 자기도 자기 딸이 있는데 같이 생활하지 못하고 안진이도 지금 엄마 있는데 같이 생활하지 못하고 그래서 밖에서 둘이 만난 거야. 그냥 오리알 둘이 만난 거예요.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근데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말을 진진한테는 할 수 있었고 남편도 거기에서 있고 왜 엄마도 위로를 있고. 못 받는 거지? 똑같으니까 그냥 똑같은 처지에서 상쇄되지 않는 거지. 한 말일 뿐이고 제곱이 될 뿐인 거예요. 나중에 이모가 진진이 때문에 서운해하지 않아? 그 한번 근데 거기서 또 삔또가 나갔을 수도.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진진이 이모가 첫눈을 보고 싶어서 이제 밖에 나왔다가 진진이한테 뭔가 전화를 걸었는데 같이 첫눈 보자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뭐 너 다 늙은 이모랑 보는 게 싫은 거 아니지? 뭐 누구랑 약속 있는 거 아니지? 했는데 그때 진진이가 우리는 늘상 하던 장난인데 뭔가 왜 철렁하게 하는 거야. 약간 서운해하지? 하는 그 대목이 있거든요. 이모부랑 보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왜 나랑 보려고 하세요? 야. 이모부랑 보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그건 하는 진짜. 게 그게 이제 진진이 딴에는 장난이었을 개상처야. 텐데 이모는 자기가 이모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그러니까 있을 것 같아. 진진 넌 나를 내 인생을 지금 이해하고 있는 애잖아. 근데 지금 그렇게 얘기한다고? 이 순간에? 이모부랑 보라고? 개열받지. 이모는 순간적으로 완전히 고립됐을 것 같아요. 저는. 나 그 그러니까. 순간에 그러니까 혼자 이제 온 세상에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 근데 거기서 그냥 맞다. 진진이조차도 자기를 채워줄 수 없다는 걸 그때 깨달은 걸 수도 있지. 얘가 갑자기
사실 이게 결국 자기에게 와야 되는데 내가 나를 채워야 된다로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근데 게 이거 내 얘기를 하자면 나는 그때 제가 진짜 뭐 힘들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너무너무 외롭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친구랑 막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막 외로운 거를 근데 그 친구는 약간 ST거든요. 근데 내가 얘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얘가 그래도 내 마음을 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나랑 이렇게 둘이 있고 같이 친한 친구 네 자리에서 그러니까 4명이 모인 자리에서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심이 걔 진짜 피곤하게 산다 얘가 이렇게 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 트리거 한마디. 그런 느낌이었던 거지. 나한테 근데 내가 그때 그 자리에서 눈물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얘한테 더 이상 이 말을 못 하겠는 거야. 못하지. 그러니까. 앞으로 그리고 얘는 내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너무 깊게 생각한 거긴 하지.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을 얘는 그렇게 받아들였나? 그리고 내가 얘를 피곤하게 했나? 그리고 또 오만 생각 다 드는 거지. 그리고 이 다음부터 나는 말을 할 수가 절대 없으니까. 그때 이모가 느꼈던 것처럼 그냥 나는 그 자리에서 진짜 너무 울고 싶었어요. 무너질 것 이모가 같아. 아마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나 그냥. 근데 만약에 김장호랑 되게 사랑했잖아요. 파도를 보고 뭐 산에 다니고 꽃을 보고 사랑하다가 술을 진탕 먹고 아빠의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걸 보이지 않았다면 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 김장호를 선택했을까? 보이지 않았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결국엔 그 모습을 보인 이유가 진진이 스스로 이 감정이 사랑인가에 대해서 계속 되뇌이다가 사랑이라고 이것을 명명한 순간으로부터 술을 진탕 먹어야 되겠다. 맞아. 돼버렸기 갑자기 때문에. 애가 어쨌든 이 사람으로부터 본인이 그런 감정을 느낀다면 결국 그런 결론으로 치닫을 것 같고 그 결론을 피할 수는 없지 않았을까. 얘도 생각이 진짜 많은 애인 것 같긴 하다. 그쵸. 그리고 또 좀 유감스러운 건 자기가 보는 사랑은 그게 다야. 맞아. 맞아. 자기가 보는 사랑은 그게 다고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김정우 아니면 나영규밖에 없는 사랑만을 본 거지. 이모의 사랑, 엄마의 사랑. 그러니까 그 2개 안에서 자기는 갇혀가지고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다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게 아닌가. 근데 또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게 우리가 김장우와 나영규를 통해서 엄마의 사랑과 이모의 사랑을 조금 암시하듯이 느낄 수도 있지만 그 결말에 4월에 결혼하지만 만우절이 아니라고 하면서 다른 결로 갈 수 있을 거라는 어떤 암시도 거기에서 좀 나왔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이모와 본인이 좀 닮은 점도 있었겠지만 나영규와 이모부가 좀 닮은 점도 있었겠지만 이 두 사람은 또 다른 그러나 자기는 다르니까 다른 사람이니까. 그리고 사실 닮은 점을 우리가 보는 것뿐이지 닮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잖아. 맞죠. 그렇게 생각하면 뭐 이모부가 데이트할 때 이모한테 그렇게 했을까요? 그리고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계획적으로 막 여기 카페를 가고 뭐 난 언제 똑같이 영화를 너무 차가운 사람이 아니었나. 그런 거 있잖아요. 나영규가 사이코패스 같다니까. 그 진진이 막 영규 씨 거절하려고 하는 그 전화로 막 이렇게 할 때 갑자기 말하지 마세요. 제가 이래서 그랬죠. 진진 씨 죄송합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이거 너무 웃기지 않아? 안 들으려고. 그러니까 그게 잠시만 내가 먼저 얘기할게. 그 허당미가 또 이모부한테 없는 그런 허당미가 있어. 너무 칼각 같다면 이 사람은 뭐 좀 빈틈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있어서. 맞아. 근데 또 나는 나중에 그러니까 좀 반대로 진진이가 김장우를 나중에 늙고 생각하면 그래 그땐 그랬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나는 사랑이라는 게 사실 감정이 내가 진짜 옆에 있는 게 아니면은 결국에는 기억 속에서 희미해지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과 사랑을 나눴던 그 기억이. 그렇지 않을까? 김장우는 희미해질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일단 마무리를 합시다. 마무리는 마무리. 제가 마무리를 어떻게 하려고 생각했냐면 마지막 질문으로 사랑이 무엇인가. 야 이거 하면 한 2시간 더 떠. 이게 조금 이제 명확하게 그냥 왜냐면 여기서 한 문장으로 반박하지 말고 자기 생각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사랑이란 무엇일까를 좀 나 생각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에 얘기하시고요. 그럼 제가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 읽으면서도 좀 생각하고 오늘 여기서 얘기하면서도 좀 생각했던 게 결국에 사랑은 내가 어떤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고 싶은 마음 혹은 그렇게 하고자 다짐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인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영원히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을 이 사람에게서 느끼는 게 저한테는 좀 사랑인 것 같아요.
질문해도 되나요? 사랑이랑 저한테요? 네. 네. 근데 진진이는 네. 영규를 선택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 또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원히 영규와 이제 함께 하려고 결혼을 약속한 거잖아요. 네. 영원을 봤기 때문에 영규라고 답을 내렸다는 개인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온도가 달랐을 뿐이고 영규도 결국엔 사랑은 했다. 장우를 조금 더 뜨겁게 사랑했지만 근데 이제 또 온도로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결국 나는 이제 진진이도 영규를 정말 진실로 사랑했다고 볼 수 있겠다. 여러 가지 시선을 좀 대입해보면. 근데 제가 또 질문이 있는데요. 모순으로서 연결되는 사랑을 제가 말을 해야 되나요? 그냥 개인적으로 나에게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좀 얘기를 하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저는 늘 얘기했지만 내가 가진 힘을 포기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우님에게 사랑이란 뭔가를 포기하게 만드는 힘인 거예요? 후자. 그러니까 포기한다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파지티브를 포기한다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기질이 있고 인성이 다르고 하잖아요. 그런 그 나의 기본 세팅이 있다 치면은 그거를 상대방을 위해서 바꿔가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가진 뭐 고집이 될 수 있고 신념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오를 수 있겠구나라고 내가 지는 거가 좀 진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다. 그걸 인정하는 게 저는 사랑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느낌인 거죠. 좀. 그렇죠. 그 가치관이 옳다고 리스펙하는 거죠.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옳다고 생각한 적도 없는데 네. 제가 그렇게 제시를 하고 그렇다고 하면 그럴 수 있겠구나. 받아들이는. 네, 받아들이는 거. 인정하고 존중하는 게 저는 사랑인 것 같아요. 좀 포괄적인 건 아닌 것 같고. 그 참존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네. 아마 다음 책으로 일단 그거를 하시죠.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지금 내가 한종갈 생각하면은 사랑이란 힘을 포기하는 것이지라고 아니, 토마시가 얘기해. 난 그렇게 생각하네. 난 나를 포기하는 게 사랑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를 포기하는 나를 포기하는 아닌 건 거죠. 그러니까 나를 희생하는 나의 자존감을 포기하면서까지. 자존감은 아니죠. 근데 테레사 봐봐. 테레사. 그만 얘기해. 내가 생각한 사랑은 저에겐 희망이에요. 희망. 내가 삶을 슬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 근데 나는 그래서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사실 더 많아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진짜 많이 하고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할 때도 많고 그래서 무기력할 때도 많고 근데 희망이라고 말하는 게 뭔가 나에게 살아가는 에너지를 주는 것 같아요. 동력이 되는 내 삶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삶의 세팅이 그러하다면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피곤하다. 그러니까 내 삶의 동력이 사랑이니까 그 가치가 나한테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게 싫을 때가 종종 좀 많았어. 근데 그러면 삶의 동력이 타자적인 거네. 네. 나는 나 혼자 뭐 맛있는 거 먹을 때 행복하지 않아요. 나는 누구랑 같이 먹고 같이 먹어야 더 좋고 뭔가 같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뭔가를 해야 재밌고 근데 나 혼자 먹으면 재미도 없고 별로 맛있는 음식도 안 땡기고 되게 흑백 세상 같아요. 나 혼자로서. 그래서 모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한마디 해도 되나요? 예. 내가 모순을 인생책이라고 생각한 이유. 예. 이제는 인생책이라고까지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때가 스스로 이게 그 삶이 이게 맞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면서 이제껏 살았는데 이게 아닌가? 이렇게 내가 엄청 왔다 갔다 했을 시기가 있었어. 이렇게 스스로 되게 혼란스러웠던 시기. 근데 그때 이 책을 읽었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게 힘이죠. 모순 속에서 살고 있구나. 혼란스러워하면서. 나는 내 그 혼란스러운 게 너무너무 힘들고 혼란스러우니까 누가 나한테 답을 내려주길 바랬었는데 그게 혼란스러운 것 자체가 자연스러운 일이구나 라는 걸 이 책을 통해서 내가 딱 느낀 거야. 그때 이 책이 나한테 줬던 울림이 너무 컸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도 꼭 읽어보라고 하고 인생책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닌가. 근데 지금도 사실 베스트셀러에 계속 있고 그니까 결국 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감을 많이 하고 위로를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많이 좋아하고
그렇지 않았을까. 여기 보면 마지막에 이제 양기자 그 작가님이 이 책은 엄청 천천히 읽혔으면 어. 좋겠다 막 이런 말 많이 하잖아. 작가의 말이 네. 좀 들어가 있는데 소화되는데 시간이 걸렸으면 좋겠다 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그냥 이걸 이야기로만 보지 말고 그러니까 자기 삶에도 대입을 해서 이야기로만 좀 보면 안 되지. 소화를 천천히 해보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말을 하신 거 아니에요? 이게 삶에 대한 이야기니까 사실 막 후루룩 읽고 소화시키기보다는 조금 더 이 삶에 대한 좀 탐구를 해보는 시간이라 생각하면은 계속 좀 인물의 생각을 해보고 얘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얘는 왜 이런 삶을 살까?를 좀 고민을 해보는 게 결국 우리 삶에도 대입이 되는 얘기니까 네.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지 않았을까? 잠깐 근데 장훈은 잘 살았을까? 그러고 나서? 걔가 잘 살았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힘들어는 했겠죠. 힘들어는 했겠지만 어쨌든 자기 삶을 포기할 친구는 아니고 엄청 자기 있는 그대로 사는 사람이니까. 걔가 안진진이 나영이한테 간다고 했을 때 목 매달았으면 안진진한테 목 매달았으면 잘 살지 못했을 것 같은데 네가 그러하다면 보내줄게 했을 것 근데 같아. 또 보내줄 애야 김정은. 응. 맞아. 그렇죠. 나는 꽃이랑 사랑할게. 나는 야생화랑 사랑할게. 안녕 하고 안진진이랑 있을 때는 카메라도 포기하고 자연인이 했을 근데 것 이게 같은데. 진짜 또 사랑이다. 그러니까. 카메라를 포기한 게 진짜 사랑이다. 꽃보다 안진진을 더 사랑했는데. 그만해 이제 여기서 끝내. 또 여기서 또 들어가, 또 끝내고 들어가. 네, 다음에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으로 저 그거에 얘기하면 저 욕 진짜 많이 할 것 같아요. 저는 그건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차분하게 만들어 놓고 얘기를 합시다. 이 모순이라는 게 그 이유 때문에 사랑을 시작했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미워하게 된다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 아예 그만 이제 그러니까 헤어진 거야. 너무 사랑하니까 헤어진 거야. 그러니 사랑 또 돌아갔다. 그러니 그만해. 너무 생각해. 끝냅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진짜 어떡해. 진짜 무한대로 얘기할 뻔했어. 진짜. 재밌지 않나? 개 재밌는데?